자, 이어서 여러분들 또 요즘에 정말 뜨거운 응원과 성원을 받고 계신 국회의원이죠. 저도 이분의 이제 활약상을 보면서 와, 세게 한다라는 생각이 뭘 세게. 계속 들고 있는데요. 부승찬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예. 요즘 뭐 바쁘시죠? 일정이 바쁘죠. 국회 일정도 많고 네, 국회 또 일정도 외부 이제 방송 출연 일정도 많고. 네. 좀 거의 뭐 빨리 정신- 탄핵 인용이 돼서 쉬고 조금이라도 저 꿈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구매요? 24시간 누구 간섭 안 받고 잠만 자는 거.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한 번만 하고 싶다. 하루라도 좀 네, 그러고 싶다. 딱 하루만에. 그만큼 저희 이제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12월 3일부터 시작된 게 내란성 질병 네, 많이 앓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불안불안하게 조마조마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네, 국민들도 고생하고 있어요, 진짜. 네. 이거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헌재 판단 예상하십니까? 뭐 의원님은? 만장일치죠. 만장일치, 네. 8대0.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보면 네. 꼬리가 막 꼬리를 흔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 예. 국힘도 그렇고 꼬리를 꼬리를 막 흔들어서 이제 이 머리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그런 요술을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요술을 부리고 있는 상태라. 예. 근데 이제 본질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고 만일 탄핵 인용이 만장일치로 안 나온다면 네. 대한민국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그 한일 합방 때부터 지속돼 왔던 그런 애국,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거에 무너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그 8인이 뭐 앞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8인이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보지 않겠어요. 본질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요. 꼬리를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기 때문에 아하. 저는 당연히 인용돼야만이 대한민국이 한 발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만일 기각이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국가의 부존재로 가겠죠. 네. 일단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8대0 헌재라는 곳이 사실 박근혜 때도 우리가 계속 불안불안해하면서, 왜냐하면 그때 뭐 안창호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해서 보수적인 네. 재판관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8대0 그때 만장일치 나왔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스플릿이 안 될 겁니다. 어. 어찌 됐든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각되더라도 저는 뭐 8대0이 나올 거고 네. 인용되더라도 8대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이게 물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게 딱 스플릿이 되면 지금 완전히 분열된 상태잖아요. 그 분열을 국힘이 주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정강훈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 극복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음. 이제 명확한 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치의 네. 원칙 하에 또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게 되지만 만일 기각이 되면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국가의 부존재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 예. 부존재. 네. 그걸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이게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딱 남는 거 아니에요? 역사에. 그렇죠. 역사에 남는 거. 그것도 뭐 진보 보수 떠나가지고 이 헌법에 따라서 징계를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당장의 이제 헌법 재판관들은 이제 예.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면 뭐 윤석열을 뭐 자기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면 뭐 박정희 전두환의 향수가 있다면 당연히 뭐 기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과거 세대, 미래 세대에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자기 가족들한테도 남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이고 3차원적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8대0, 네. 8대0 네. 이거 인용이 된다라고 네.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뭐 국회에서 이제 특위활동, 국조특위 활동도 하고 국방위 활동하시는 바쁘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진행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 변론 네. 쭉 보셨잖아요. 네. 뭐 총평, 감상평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 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국민들이 많긴 하죠. 어쩔 수 없이 그런 불안함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통령 변호인 측도 일종의 그 팀킬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팀킬.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상민, 네. 한덕수 뭐 국무위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군인들 뭐 김현태는 좀 예외적인 하겠지만 이제 군인들의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힘 그 다음에 눈물 나더라고요. 이상민 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하면서도 네.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는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봤다. 놓여 있었다니까 대통령. 멀리서 봤다. 난 아니다. 네, 난 아니지만 네, 놓여 있었다. 놓여 있었다. 대통령 뭐 거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네, 이런 거를 이제 윤석열 가슴에 빗을 꽂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한덕수도 마찬가지고 국무회의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국조특위에서 한덕수한테 얘기. 아주 꼬치꼬치 네. 캐물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정을 하고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갔는데 또 헌재 간다고 해서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헌재 평가는 윤석열의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살겠다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넘기는 모습들이 보였죠. 네. 네. 뭐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요. 물론 뭐 김용현이나 이상민 같은 충암파는 뭐 국무회의가 네. 정상적으로 열렸다. 아유, 뭐 1시간 뭐, 넘게 했다. 뭐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게 다 이제 한덕수나 뭐 네. 최상목 국회 나와서 했던 네. 그런 얘기나 다 부정당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네. 그 헌재가 판단할 텐데 네.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었네 이런 네.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윤석열의 답변만 보더라도 이거 아니 결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거 탄핵 사유 아니에요? 탄핵이죠. 탄핵이죠 네. 바로. 네. 인용이 안 되면 이거 네. 그러면 아니 이거 마음에 안 들면 군대 보낼 수 있는 거야? 그 중앙선관위에 다음 대통령 그러면 되겠네? 이런 아니, 얘기가 그러면. 나오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선거 자체는 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 선거 자체. 자체가 떨어지는 그렇네. 거죠. 유일하게 국민이 이게 정치인들 권력을 심판하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제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네. 뭐 소환제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럼요. 어렵고 예, 뭐 선거로 하는 거죠. 선거가 이제 민주주의 꽃이 예. 결국은 선거고. 예.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조금 의문시 된다고 예. 독립기관 이제 권력으로서 분리된 기관에다가 군대를 보낸다. 그거로서 탄핵감이죠. 뭐 다른 거는 뭐 그렇네, 국회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네. 예.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냈다고 자백한 윤석열. 예, 예, 예. 그걸 어떻게 헌재가 그냥 놔둘 예, 것이냐? 그렇죠. 예. 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게 매일매일 불안해요 우리가 예. 아시죠 불안한 마음. 아 그렇죠. 저도 불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뭐 저는 A급에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노상현 수첩에 A급은 못 들어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 9일 날 지난해 6월 9일 날 계엄이 이루어질 것이라 네. 보고 계엄을 막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했던 게 이제 방첩사법을 제정하는 거. 즉 말하자면 정치적 중립,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을 때 네. 처벌 조항은 7년 이상 두는 거라든지 아.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계엄을 막아보겠다라는 예. 시도들을 했었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구구의 예를 들어서 이 구구의 생각을 군에다가 침투시키려는 그런 강연들이 많았어요. 그런 강연 예산들을 전액 삭감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통해서 보셨군요. 이제 방첩사를 제어하려는 아. 결국은 군에서 계엄을 하면 방첩사만 제어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방첩사를 제어하는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을 해오다가 아. 방첩사 국방부 이제 국힘 의원들의 예. 반대로 그 뜻을 못 이루고 바로 아. 계엄으로 이어졌죠. 만일 법이 제정됐으면 방첩사에서는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네요. 네. 부승차는 알고 있었네. 그렇죠. 그래서 부승차는 예감을 하고 아니 있었어. 이게 마이크에 이 방송 카메라 대고 떠드는 것보단 우리 보좌 직원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야 이거는 우리는 이제 법을 만들어서 네. 이 활동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끔 만들자. 아하. 그리고 이제 관련 예산들 예. 구구의 어떤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시키자.
이런 것들을 했고 이제 국감 때도 계속 그걸 지적했고 맞아요. 그다음에 북한 변수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도 국감 네.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업하고 추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나온 보도를 보더라도 이 방첩사에서 네. 이런 포승줄과 수갑을 네. 지난해 3월쯤부터 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예. 이게 지금 검찰 수사 결과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그럼요. 그다음에 어. 이상민이 3월에 갔던 것도 방첩사를 갔잖아요. 이상민 네. 저 행안부 장관이 갔는데 음. 그것도 이제 저희 방 쪽에 이제 방첩사 내부의 제보였습니다. 아. 방첩사 내부의 제보에서 얘네들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여인영을 아웃시키려고 네. 신원식 장관을 이제 계속 공격을 했었죠. 당신한테 보고 안 한 사령관이다. 경질을 해야 된다. 그렇네. 근데 신원식이 바뀌었어요. 네, 신원식. 그러니까요. 네, 신원식. 그러니까 신원식도 나름 이게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계엄이라는 얘기는 들었잖아요. 근데 계엄을 할 수 있겠어? 군이 안 따르는데. 그러니까 예, 그 이 얘기 생각만 한 했었는데. 거잖아요. 그래서 막 김민석하고도 막 붙었고 막 이랬던 그랬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원식도 예. 어찌됐든 정보사령관의 경질, 뭐 그다음에 여인영의 경질,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경질됐죠. 아. 네, 네, 그런 상황. 그래요. 참 우리가 히스토리를 되짚어 보면은 네. 그랬지. 네, 그런 복선이 깔려 있었지. 이걸 네.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와.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때 방첩사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신원 보호 요청을 했잖아요. 제가 지적도 하고. 네. 지적할 근거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방첩사나 기무사나 보안사는 조금 권력이나 자기 편에 안 서는 사람들을 잡냐면 네. 공작을 통해서 잡아냅니다. 공작을 통해서 잡아내고 그러니까 이 방첩 외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뭐 군인에 대한 개인 비리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포섭을 하고 예. 진급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고 네. 지금 이번에 국정조사에 나와서도 자기네는 특수한 임무를 하는 군인들이다. 그래서 칸막이 뒤에 숨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보사도 아닌데 니네 나와라.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또 그랬었죠. 그래요. 네. 이제 헌재 판결을 우리가 네. 좀 예상을 해보면서 8대0 얘기를 하면서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방첩까지 얘기를 네. 해봤는데 자 매일매일 불안하지만 그래도 좀 매일매일 또 이제 우리 부승찬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 또 이제 안정을 되찾게 되거든요. 네. 오늘도 부승찬 의원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조금이나마 안정을 이게- 취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예. 뭐냐면 헌재에서 변론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전부 서류를 갖고 뭐 공소장부터 증거 채택하고 이제 서류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들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이 봤던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기록했던 영상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은 냅니다.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 이제 변론은요 뭐 네. 10%의 분량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90% 이상이 또 윤석열이 잘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위법적 그렇죠. 행위를 했다라는 수사가 걸 또 다 돼 있으니까. 했기 때문에 너무 국민들이 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오늘 부승찬 의원님이 또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니 불안해하지 제가 마십시오. 기각되면 제가 먼저 가니까요. 가니까